미국 주식 플렉스의 애널리스트 김세환입니다. 자, 시장 변동성이 만만치가 않아요. 여전히 계속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장을 어떻게 버텨내야 되는지 시장 리뷰와 전략에 대해 좀 알아보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탑픽 중에 하나입니다. 코로나19 시대가 지나가면 어떤 산업이 다시 달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여전히 저희는 이제 5G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클라우드 쪽에서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IBM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시장 리뷰는 딱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압축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변동성이 확대된 구간이다. 과거에 없었던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율이 높아지고, 그리고 최근에는 기관 투자가들이 가지고 있던 포지션을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 변동성이 높아진 점, 그게 첫 번째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가치주의 주가 상승률이 성장주 대비 더 좋았던 구간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 8월 말부터 최근까지 9월 중순 넘어서까지도 이 현상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를 생각을 해보면 성장주들, 특히 기술주들의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면서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예전보다는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에서 그렇다고, 가지고 있었으면은 팔아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비중을 늘려야 되나 라는 거에 대해서는 비중을 늘리기에는 여전히 조금 리스크 요인들이, 특히 대형 기술주 같은 경우는 규제라든지 인수합병이나 아니면은 자사주 매입에 대한 규제, 아니면 반독점법,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중을 지금 상태에서 확대하는 것은 사실상 위험을 더 높일 수 있는 투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얘기를 해볼게요. 5G와 클라우드 관련해서 저희는 IBM, 지난 시간에는 5G 통신 장비 업체인 에릭슨을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오늘은 IBM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IBM 같은 경우는 먼저 주가 차트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림 1번 IBM 주가 추이를 보시면은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를 제가 S&P 500 지수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IBM의 주가 차트가 두 개로 보이죠. 그게 하나는 배당 재투자를 감안했을 때, 그리고 배당을 감안하지 않은 주가 수익률만 나타났을 때예요. 배당 재투자를 감안한 주가 수익률은 두 개 있는 그래프 중에 살짝 주가 그래프보다 높게 나오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IBM의 주가 수익률이 지난 10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S&P 500 대비는 굉장히 저조한 그런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는 IBM은 저희가 가져온 체크포인트 전략에 의해서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주가를 확인했으니 실질적으로 자본금 대비 이익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이 자본금 대비 이익의 성장 속도가 자본금 대비 주가가 상승하는 것보다 높아야 저희는 저평가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자기자본 이익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기자본 이익률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제가 필요하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에서의 실질적인 성장, 매출을 기반으로 한 이익 성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보면 돈 써서 주가를 올리는 거죠. 자사주 매입이나 아니면은 배당을 통해서 주당 순이익을 올리는 효과를 가져오고, 그런 주당 순이익이 올라감으로써 자기자본 이익률이 상승하고 주가가 상승하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IBM의 12개월 선행 자기자본 이익률과 PBR 차트를 비교한 걸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림 2번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그래프는 여전히 어려우신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하지만 보시면은 굵은 선으로 나타나 있는 게 PBR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는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게 자기자본 이익률입니다. 모두 다 이제 12개월 선행치를 제가 썼고요. 보시면 자기자본 이익률이 2013년부터 IBM은 꾸준히 하락을 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이익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이 저희는 구조적인, 어떻게 보면 5G의 수혜에 입어서, 클라우드 쪽 시장의 수혜를 입어서 턴어라운드로 변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굉장히 싸다라는 판단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이 ROE 차트만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는 ROE가 상승하는 기업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을 바꿀 정도로 코로나19 이후에는 5G 쪽의 수요가 강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IBM의 부문별 매출 현황을 보겠습니다. 그림 3번인데 보시면은 막대 그래프의 아래쪽을 보면 그쪽이 이제 클라우드하고 인지 소프트웨어 쪽이에요. IBM은 예전에는 이제 컴퓨터를 만드는 기업이다. IBM의 퍼스널 개인 컴퓨터를 많이 팔았었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제 컴퓨터 만드는 기업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컴퓨터 사업부는 예전에 이제 매각을 했고 최근에는 비즈니스 솔루션 모델 쪽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부문별 매출 현황에서 클라우드하고 인지 소프트웨어 쪽으로 굉장히 지금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기 시작을 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솔루션 모델을 전부 다 클라우드화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랬듯이 리들 마이크로소프트다 이렇게까지도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클라우드 쪽에서 이 매출 성장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큰 체크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지난 2분기 기준으로 클라우드하고 인지 소프트웨어 매출액은 1분기 대비해서 9.7% 증가를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직접적으로 시장의 여파를 강하게 부정적인 여파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인지 소프트웨어 부문 매출은 증가를 했고요. 이렇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1등 공신에는 레드햇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IBM이 350억 달러 정도였죠. 레드햇을 인수를 해서 레드햇에서 나오는 성장성을 지금 고스란히 실적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레드햇은 오픈소스 솔루션 제공 기업으로 예전에는 이제 모두 다 이 소스를 숨겨놓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라고 이제 굉장히 보안을 단단하게 나섰죠. 하지만 오픈소스라는 이 구조가 생기면서 처음에는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버냐, 모든 소스를 공개를 하고 그거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돈을 버는 구조가 될까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레드햇이라는 기업이 돈이 된다라는 걸 입증을 했고 그 레드햇이라는 기업을 IBM이 인수를 했습니다. 레드햇은 예전에 리눅스 프로그램으로도 잘 알려진 기업인데 오픈소스에 대한 그런 환경을 굉장히 잘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기업들이 필요한 소스라든지 이런 걸 가져가는데 사실 그 안에서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꾸준하게 과거 데이터까지도 가지고 있으면서 업데이트를 시키면서 관리를 해주면서 또 돈을 받고 그리고 내가 이 오픈소스가 괜찮아서 어떤 기업에서 그걸 가져가서 쓰고 싶은데 호환이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호환성에 대한 프로그램을 또 연결시켜주고 이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까지도 시켜주면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게 바로 레드햇이었고 그 레드햇을 인수를 하면서 소프트웨어 솔루션 쪽으로 굉장히 그 야심찬 그런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레드햇 매출은 2분기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가 증가를 했고요. 클라우드 데이터 플랫폼 매출만 놓고 봤을 때는 29%가 상승을 했습니다. 레드햇은 어도비라든지 아니면은 버라이즌 등 미국의 대표 기업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또 체결을 해서 계속적으로 이 시장을 넓혀 나가고 있는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IBM이 지금 현재 주가가 싼지 비싼지 이 밸류에이션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죠. 저희가 이제 경쟁 기업하고 밸류에이션을 비교를 해볼 건데 IBM, 오라클, 그 다음에 SAP, S&P 500 이 네 가지를 놓고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줄을 보시면은 IBM의 12개월 선행 PER이 지금 10.5배 정도가 나와 있어요. PER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IBM은 PER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가치주에 들어가는 대형 섹터에도 이 IBM이 지금 현재 포함되어 있죠. 오라클이 지금 14배 정도고 SAP가 24배, 그 다음에 S&P 500이 22배 정도입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PER을 볼 때는 항상 향후 이익 성장률을 고려를 해서 보셔야 돼요. 그게 바로 PEG 배수죠. 아무리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높다 하더라도 이익 성장률이 그만큼 뒷받침을 해준다면 그 기업은 저평가된 기업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를 반영한 게 바로 이 PEG 배수입니다. 표의 세 번째를 보시면은 IBM의 PEG 배수는 지금 현재 향후 3년 EPS CAGR을 반영했을 때 1.6배 수준이에요. 물론 경쟁 기업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시장인 S&P 500 기업의 평균인 3.6배보다는 낮은 수준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PEG 배수가 낮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느냐? 바로 이익 성장 부분을 고려했을 때 상대적으로 PEG가 낮은 게
이익 성장 대비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기준에서 IBM의 주가 차트만 봤을 때는 시장보다도 많이 낮아 있지만 이 턴어라운드가 되는 계기는 레디엣이라는 소프트웨어 회사를 인수를 해서 거기서 클라우드 쪽으로 모든 사업 부문을 전환을 하고 있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고객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본금 이런 거를 전부 이용해서 이쪽 시장에 굉장히 큰 야망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IBM이다. 그래서 다가오는 이 5G 시대에서는 클라우드의 성장성을 고려했을 때는 오픈 소스웨어를 잘 관리하는 이런 IBM에 대한 수요도 같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꼭 한번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했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변동성이 많이 커졌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뛰어들고 최근에는 기관들이 이제 벌어놓은 수익을 정리를 하면서 포지션을 정리하면서 변동성은 조금 더 커진 구간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 장세를 잘 지켜나가려면 예전에 말씀드린 펀더멘털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변동성 구간에서의 흐름은 가치주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성장주보다 높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기술주에 대해서는 대형 기술주는 추가로 많이 포지션 비중을 늘리기에는 리스크가 있지만 규제에 대한 리스크가 있죠. 하지만 기술주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시장에서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많이 낮아진 상황이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탑픽으로 제시해드린 종목으로는 IBM이었는데 IBM은 미래의 이제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생각해 봤을 때는 5G 쪽에서는 클라우드 안에서 오픈 소프트웨어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쪽으로 비즈니스 솔루션 모델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IBM의 주가가 지금 상대적으로 저희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눈여겨봐야 될 주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